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 2023년 9월 15일에 기술자 범위가 확대가 됐어요. 이 부분도 보다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속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공 사업은 주력 분야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금속구조물 창호 온실공사 그리고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공사로 나뉘어져 있는 거고요. 내가 금속 구조물 쪽 일을 할 거다라고 하면 금속 창호 지붕 건축물 조립공사업 면허 중 주력 분야를 금속 구조물 창호 온실공사를 선택하면서 면허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지붕 판금을 한다면 이 면허 중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를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에 두 개 다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주력 분야를 두 개 다 선택하실 수는 있고요. 다만 주력 분야를 하나만 선택하느냐, 두 개를 같이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준비하셔야 될 사항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속구조물 창호온실공사의 업무 범위인데요. 업무 범위는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 공사, 그리고 온실 설치하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샤시라고 하죠. 발코니 창호 공사라던가 뭐 유리 공사 이런 부분들, 또 승강장 스크린 도어 공사 이런 게 다 이 면허로 하시는 거고요. 이제 금속구조물 공사는 말 그대로 금속류를 사용해서 건물의 천장이나 뭐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하고 있고요. 온실 설치 공사는 우리 농업, 뭐 원해용, 임업용 이런 온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주력 분야로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를 선택할 경우 이러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붕, 기와나 슬레이트, 금속판 등을 이용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건축물 조립 공사, 우리가 공장에서 만들어진 판넬이랑 부품 같은 걸로 건축물의 외벽이나 내벽 또는 바닥 등을 조립할 수 있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시려는 업무에 따라서 주력 분야를 금속 구조물 창호 온실로 선택을 할지 또는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 공사를 선택할지 요것을 선택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자본금의 경우는 1억 5천이고요. 이 1억 5천이라는 자본금은 우리 현재 회사가 법인 사업자의 형태이던 아니면 개인 사업자의 형태이던 또는 우리가 주력 분야를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주력 분야를 하나를 선택하던 두 개를 선택하던 관계없이 모두 1억 5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자본금을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에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납입 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등기부등본 있으시죠, 법인은. 이 등기부등본에 있는 이 자본금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만큼의 돈을 법인으로 넣었냐, 이 금액인 거고요. 이 금액이 반드시 1억 5천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재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띄어서 보셨을 경우 이 금액이 이미 1억 5천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증자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1억 5천 미만이다라고 하면 최소 1억 5천 이상으로 증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의 경우 주력 분야를 두 개 하던 하나를 하던 1억 5천 동일한 거고요. 개인 사업자에서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인데요. 앞에가 납입 자본금, 등기부 등본에 해당되는 자본금이라고 한다면 실질 자본금은 우리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는 법인일 경우나 개인 사업자일 경우 모두 다 신경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우리 현재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실질 자본의 인정 조건이 또 달라져요. 자,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신규 업체. 신규 업체라고 하면 법인이면 등기부등본상의 법인 설립일, 개인 사업자면 개인 사업자 안에 써 있는 사업 개시일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업체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설립일로부터 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1일 이상 1억 5천을 예금으로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셔야 돼요. 15일만 유지했다? 그러면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이 안 돼요.
20일 이상 유지해서 21일째의 기업 진단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첫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규 업체 기준이고요. 겸업 신규 업체, 우리가 설립한 지는 90일이 넘었고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겸업을 하고 있는 업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겸업은 하고 있지만 건설 면허는 신규로 내는 업체. 이러한 경우에는 31일 이상 1억 5천의 예금이 필요하고요. 회사의 재무제표 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1억 5천 예금은 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마련된 금액이고요. 재무제표를 검토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겸업, 이 상황이 재무제표가 안 좋아, 경영이 악화되어 있어. 이러면은 새로운 사업인 건설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또한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건설업체, 이미 다른 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예금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에 있는 건설업 자산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미수금이라던가 이미 예치를 해놓은 공제조합 예치금, 사무실 보증금, 재고자산 등 이러한 부분들이 자산으로 다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는 실질 자본금이 얼마지? 뭐로 해야 되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해설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납입자본금, 법인만 해당되는 부분,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다 해당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보고 평가를 해서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는 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는 다른 말로 기업진단 보고서라고도 불리우고 있고요. 동일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을 한다거나 회사의 기장을 봐주시는 세무사나 회계사에 의한 발급은 불가능하시고요. 외부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해솔에서 이러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자본금 설명드렸고요. 자본금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주력을 하나 하든 두 개 하든 1억 5천 동일하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공제조합 부분인데요. 자,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약 5천만 원을 예치하셔야 되는데 이 5천만 원 예치하는 것도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주력 분야를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든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한번 입금을 하시면 2년 동안은 아예 뺄 수 없고요. 다만 이 돈을 보증금 삼아서 계약 이행 보증이라던가 하자 보증 등 각종 보증 업무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약 60%가량 융자 가능하세요. 우리 보험 대출 받듯이 그렇게 쓰실 수 있고 우리가 더 이상 이 사업을 안 해서 면허를 반납할 경우 그 경우에 일반 출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제조합의 각종 서류와 입금액을 입금하시면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라는 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제조합을 통해서 받은 후 면허 접수할 때 우리 돈 잘 입금했어요 라는 확인서로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5천만 원의 돈이 제가 아까 자본금에서 1억 5천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1억 5천 중에서 이 5천만 원을 꺼내서 공제조합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간혹 2억을 준비해서 1억 5천은 자본금, 5천은 공제조합에 넣어야 합니까?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억 5천에서 5천만 원가량 공제조합에 넣을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 능력인데요. 이게 이제 2023년 9월 15일부로 변동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나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 2명이 필요하다. 이거는 뭐 법이 변동된 부분은 없어요. 동일한 부분이고요. 자, 주력 분야를 하나 선택하냐, 두 개 선택하냐, 이 여기에서 자본금 공제조합은 다 똑같았죠. 기술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력 분야를 하나만 선택해 기술자 2명 있으셔야 되고요. 나는 주력 분야를 2개 다 선택하겠어. 그러면 기술자가 3명 있으시면 돼요.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자만 충분하다면 주력 분야를 2개 다 등록하는 게 업무의 범위가 더 넓어지실 수 있겠죠.
자, 우리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필수입니다. 우리 회사 외에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국가기술법에 의해 자격증 있는 분 2분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격증이 9월 15일부터 더 많아졌어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 있죠. 9월 15일 이전에는 이 검정색 글씨의 자격증만 인정이 됐는데 15일부터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피부과학 용접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능사가. 이제는 요게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도 예전에는 토목 산업기사도 안 됐는데 지금은 되고 이렇게 변동된 게 있으니까요. 지금 기술자는 이 안에 있는 빨간색이던 검정색이던 어떠한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2분이 있으시면 되고 이 국가기술 자격증 외에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이 의미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의미해요. 경력수첩 가진 사람, 근데 수첩의 업무 범위가 기계나 토목이나 건축 있으신 분. 이분들도 되고 이분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 이상 있으시면 된다라는 거,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된 곳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심지어 관청 쪽도 잘 모르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뭐 캡처를 하시던가 해서 여기 있는 사람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사무실인데요. 사무실은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건축물의 용도예요.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발급할 경우에 이렇게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웬만한 관청에 다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안에 사무집기들은 있어야겠죠. 그런데 약간 근린생활이랑 사무실로 안 돼 있고 다른 용도일 경우에는 어떤 관청은 된다 그러고 어디는 안 된다 그래요. 어디는 지식산업센터도 된다 그러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고 어디는 창고 된다 그러고 어디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할 때마다 요거는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아니 법을 따르는데 이게 왜 이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법이 이래요. 자 변경 전과 변경 후까지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예전에 변경 전에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이러한 말이 있었고요. 자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봐야 될 법령이 너무 많아요. 산업직접법, 무슨 법, 무슨 법에 의해서 안 되면 그냥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청은 한 3개까지 법령을 봐서 평가해. 어떤 관청은 우리는 건축법만 봐. 그러니까 어디는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너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보자라고 해서 5월 9일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자, 여기랑 달라진 게 관계법령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죠. 그러면 다른 법령을 볼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을 해서 다른 법에 따라서 건설업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무실도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괜찮아요 라고 하는 관청이 있는 반면 아니 그래도 이거는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가 그래요. 산업직접법에 의하면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이 단어가 사라졌더라도 다른 법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는 인정 못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법 안에 모든 용도가 쭉 나열이 돼서 이건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라고 써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이 아니면 다른 용도면 무조건 내가 면허를 등록하려는 관청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4가지 말씀드렸어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 4가지의 등록 기준이 모두 다 충족이 되면 충족이 되었다라는 증빙서류를 작성 및 발급을 하셔서요. 면허 접수를 하시게 될 거고요. 면허 접수는 우리 사무실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 중에 한 곳이 관할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준비해서 관청에다 접수를 했다. 그러면 관청 공무원이 검토를 하고 면허를 내주기까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다 해야 돼요. 이게 법적 기준이에요.
근데 뭐 법적 기준이 20일이긴 하지만 뭐 관청의 사정에 따라서 뭐 한 1, 2주 만에 나오는 것도 있고 뭐 4주 꽉 채워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서류를 제대로 준비를 못했으면 20일 넘게 걸리겠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벽한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4주 이내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해솔 C&I는 이러한 건설면허 발급을 위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법인을 설립한다거나 자본금을 증자 또는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 발급이나 관청에 들어가는 서류 작성 및 아예 접수까지 함께 하니까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 대행 필요하시면 저희 요 번호로 연락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